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스마트 IT 공학부의 학부장을 맡고 있는 최규수 교수입니다. 먼저 백석대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스마트 IT 공학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IT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AR, VR 전공, 빅데이터 전공, 핀테크 전공, IoT 전공 이렇게 4개의 전공으로 구성이 되어서 앞으로 4년 동안 여러분들을 정성을 다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전공에서는 백순아 교수님, 홍진건 교수님, 홍성혁 교수님, 그리고 제가 전공 주임으로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성껏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각 전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전공 주임 교수님께서 제작해 주신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4년 동안의 대학 생활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백석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IT 공학자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백석대학교 스마트 IT 공학부 AR, VR 전공 백순화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대학에 있는 AR, VR 전공과 그리고 AR, VR 전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XR 센터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 백석 XR 센터는 그동안 가기부 산하에 있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혁신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구축하였습니다. 2018년도부터 저희가 혁신인재, 특히 AR, VR 분야에 올해까지 약 4년간 국가기술 발전을 위해서 혁신인재를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0% 취업을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코로나19 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도 오히려 온택 또는 언택, 우리 비대면이라고 하죠. 또 이런데 이런 AR, 정강현실, 그리고 VR,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또 이 모든 것을 혼합하는 믹스드 리얼리티, MR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걸 좀 더 확장한 것을 우리가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 해서 X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XR 센터를 우리가 구축해서 AR, VR 분야의 기획과 개발도 하고 그리고 콘텐츠 제작하는 인력들을 우리가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지역의 AR, VR 기업뿐만 아니라 서울중앙 무대에 아주 혁신적인 AR, VR 기업의 인재를 보냄으로써 대학에서 인재를 공급하고 기업에서는 그 인재를 활용해서 기업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교수님이 소개해드리는 우리 XR 센터에 어떤 기자재가 있고 또 어떤 수업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시고 또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천안에 있긴 하지만 서울 그 어디에 있는 명문대학보다도 AR, VR 교육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R, VR 분야에 최고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최고가 되고 싶다는 분은 우리 백석대학교에 지원해 주시기를 교수님은 소망합니다. 이제 또 우리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백석 XR 센터로 구축한 곳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국내 제1위 기업인 이노시뮬레이션에서 공급한 1인승 모션 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HMD라고 우리가 하죠. HTC 5라는 그런 HMD를 쓰고 또 여기 우리가 이제 센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즐기면서 여기서 실제 같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1인 모션
시뮬레이터의 움직임과 컨텐츠의 융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 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트레드밀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센서가 달린 슬리퍼를 이렇게 신고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또 이런 총싸움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기기는 싱크로 바이크라는 기기입니다. 자, 자전거하고 흡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여기 있는 여행, 관광, 컨텐츠, 산이나 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여러분들이 산악 자전거도 타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관광지를 갈 수도 있는 그런 기분을 낼 수 있는 실감 나는 우리가 싱크로 바이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부 산하 IITP라고 하는 곳에서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 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기술 발전을 위해서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테스트로 약 한 1년간 하고, 그 이후에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019년 4월부터 올해 21년 12월 말까지 저희가 이제 4년째 혁신 인재 양성 사업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AR, VR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사실 산실이 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이곳은 AR, VR 체험 실습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면 이곳에서 주로 수업을 받고, 그리고 AR, VR 체험 실습을 하는 곳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함께 공부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 여기 AR, VR 체험 실습실에는 이와 같이 협력기업의 현장 실무 프로젝트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우수한 혁신 인재를 양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약 82개의 협력기업의 협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만 이 강의실 내에서의 수업과 실험 실습만 가지고는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협력기업의 취업 맞춤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기업에서 앞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좀 한 발쯤 앞서서 키워서 우리가 협력기업의 인력으로 공급을 한다면 기업과 그리고 대학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상생 요건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저희는 2018년도부터 그 시범 운영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팬덤이 되어온 협력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도움이 없다면 오늘날 백석대학교의 AR, VR 양성 과정에서 이렇게 훌륭한 100%라는 취업률을 높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특히 이제 청년 실업이 굉장히 증가한 이 시대에 취업률 100%라는 것은 저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 여러분, 그리고 기업을 하는 여러 가지 혁신 기업의 대표님 모두 정말 함께 힘을 합쳐서 국가 발전과 그리고 여러분 회사,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백석대학교의 AR, VR이 산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강한 염원이기도 합니다. 회사의 발전도 빌고 학생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빅데이터 전공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 스마트 IT 공학부 모든 전공들이 최첨단 전공입니다. 빅데이터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국민의 삶을 더욱 새롭게 가치 있게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에 빅데이터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정부이든 민간이든 빅데이터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빅데이터의 여러 가지 활용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빅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분야에 활용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대학의 빅데이터 전공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 빅데이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빅데이터 지옥 KR에서는 정부가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도 소개하고 중요성을 소개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 사업들,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빅데이터가 얼마나 미래 사회에, 그리고 공공에, 그리고 민간에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 그 특징은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형식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죠. 음성, 영상과 같은 텍스트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 그리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 데이터들을 무수히 많이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생성되고 있는 것. 이것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개념이죠. 속도라고 하는 관점. 세 번째는 데이터 양 자체가 대규모다라고 하는 양적인 측면이죠. 네 번째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잘 어떻게 분석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거냐, 그리고 그 가치를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이 4가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빅데이터가 가지는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에 있어서 빅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지요. 우선 국가 입장에서나 기업의 입장에서 빅데이터는 모두가 다 중요하다. 왜 그러냐? 국가 공공에 있어서 미래 전략을 수립을 할 때, 사회의 현안을 해결해 나갈 때에, 공공 서비스의 혁신을 필요로 할 때에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경우에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거나 생산성을 향상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내거나 할 때에 무엇을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모델을 예측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국가이든 기업이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 빅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이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되고 공유되고 활용되면 우리 사회에 풀리지 않은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보다 유택하게 변화시키는 공공 빅데이터. 2018년에는 어떤 과제를 진행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과제는 빅데이터를 통한 지진 발생 직후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지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맞춤형 지진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불안도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기관의 데이터 및 포항시의 지진 피해 현황, 이동통신사 기지국 기반 사용자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지진 발생 직후 행동 및 이동 패턴 분석, 피해 및 구호 관련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지진 발생 직후 상황별 맞춤형 안내 제공 및 현장 대응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대피소 운영, 구호물자 제공 등 정책 활용을 통해 효과적 지진 대응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빅데이터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발굴하고 산재 미보고 사업장 패턴을 도출하는 과제인데요. 산재로 인한 사고, 사망이 끊임없이 발생하나 사업장의 미보고로 인한 정확한 산재 실태 파악이 어렵고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재정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 및 유관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산업재해 발생 요인을 발굴하고 산재 미보고 위험사업장의 패턴 도출과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재정 손실 규모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2022년까지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산재 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실현을 위한 과학적인 지원과 함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미보고 사업장 적발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중소기업 도산위기 감지를 통해 실업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김해시 그리고 민간의 기업 재무 데이터를 통해 중소기업 폐업 패턴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감시하여 맞춤형 정책 지원을 수립하였는데요. 지자체 및 국민연금 데이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정보를 분석하여 폐업 원인을 통한 중소기업 이상징후 위험지수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위기 요소를 파악하여 선제적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중소기업 종사자 실직 사전 예방을 통해 종사자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농업용 면세 유류 부당거래 방지 방안을 모색하는 과제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사후관리 업무 담당자의 업무 경험 노하우와 면세 유류 부당거래 패턴을 분석하여 우선 감독 대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 과잉 예방으로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면세유 부당거래 업체를 적발하여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농민들에게 면세유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빅데이터를 통한 쌀 생산 예측과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매년 반복되는 쌀 수급 불균형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해마다 각종 병충해 및 기상에 따라 쌀 생산량이 유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어 쌀 소비 패턴 변화 및 생산량 예측에 대한 대응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데이터와 기상청, 통계청, 농촌진흥청의 장바구니 물가, 대한상공회의소의 포스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쌀 생산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소비 패턴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적기에 쌀 생산량을 예측하고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어 쌀 재고 관리 비용 절감과 소비 정책 반영으로 수급 안정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신규 분석 과제뿐만 아니라 7개 분야 10종의 표준 분석 모델 구축 사업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표준 분석 모델은 데이터, 절차, 기법 등을 표준화하여 지자체의 중복 투자 추진을 방지하고 표준화된 분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표준 분석 모델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와 더불어 우수 빅데이터 분석 사례의 확산을 도모하게 됩니다. 2018년에는 쓰레기 감소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석, 주차난 완화 방안 도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입지 선정, 공공 와이파이 우선 설치 지역 도출, 서비스 생활 인구 분석, 1인 가구 노후 복지 수요 예측, 보육 서비스 강화를 위한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 분석 모델을 구축하여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공 빅데이터 표준 분석 모델 구축 및 확산을 통해 대국민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행정 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올해도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공공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을 이끌고 국민의 삶을 더욱 새롭고 가치있게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정부 혁신, 빅데이터가 국민들의 삶과 함께합니다. 빅데이터 스마트 IT 공학부 빅데이터 전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빅데이터는 미래의 원유라고 하지요. 정보의 바다 속에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 그 데이터, 그 자체가 원유가 되는 것이고 그 원유를 가공해서 가치를 창조해내는 이것이 우리가 빅데이터에 전공해서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빅데이터는
할 일도 비기고 취업 자리도 비기고 마켓 시장도 비깁니다. 빅데이터 전공에서는 크게 4가지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컴퓨터 공학적인 역량, 경영학적인 역량, 통계학적인 역량, 그리고 융합적인 역량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빅데이터 전공에서 배울 것은 컴퓨터 공학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가공하고 처리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기술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경영학적인 역량이라고 한다면 의사결정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고 투자하고 시장 분석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감각입니다. 통계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모델링할 때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융합적인 역량은 이러한 컴퓨터 공학적이고 경영학적이고 통계학적인 역량을 잘 융합을 해내는, 그래서 의사결정을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학적 마케트, 투자자, 인사관리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하는 그러한 역량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학문 전공 내에서 배우는 것은 컴퓨터 공학적인 사고 역량을 배우게 되고 경영학적인 사고 역량, 통계학적인 사고 역량, 융합적인 사고 역량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에 있어서 소매업, 의료 분야, 교육, 전자상거래,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금융, 여행산업, 통신, 자동차 산업 등 전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계하고 예측하고 활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 또한 졸업 이후에 취업도 이런 분야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빅데이터 전공에서는 빅 미래를 열어갈 용기 있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IT공학부 핀테크 전공 주임교수 홍성혁입니다. 핀테크 전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핀테크의 정의는 금융의 파이낸스와 기술의 테크놀로지가 융합된 신조어로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신기술을 뜻합니다. 핀테크의 종류로는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가 여기 해당이 되고 해외의 경우에는 페이펠이나 알리페이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P2P 금융도 핀테크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핀테크 기술로 인해서 금융 디지털 융합으로 기존 금융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프로세스는 파괴적인 혁신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비트코인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일반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핀테크 분야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산 운용사가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CEO인 캐시 우드는 파괴적인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무려 250%가 넘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IT 지표 수익률 115%와 미국의 시가총액 500개 기업 주식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파괴적인 혁신에 투자하는데 투자 분야가 인공지능, 딥러닝, 자율주행, 3D 프린팅, 유전자 연구, 핀테크, 로봇공학,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핀테크가 투자 분야에 들어갔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전망이 밝다는 뜻입니다. 저희 핀테크 전공에서 블록체인과 핀테크 분야 금융을 공부하게 되고 간편 결제, 암호화폐 개발자나 증권사 프로그래머 또는 증권사 펀드 매니저로 취업이 가능하고 우리나라는 금융 문맹국이기 때문에 금융 분야에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며 핀테크 전공에서 금융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세계 100대 부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시간당 일을 해서 번 것이 아니고
자산이 돈을 법니다. 대부분은 주식이 상장돼서 1000배 이상, 10,000배 이상 주가가 올라서 수십조의 돈을 벌게 됩니다. 따라서 핀테크 전공은 자산이 돈을 벌도록 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핀테크에 관한 간단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는 정보 플러스 기술이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마찬가지예요.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예요. 제가 왜 IT의 정의를 먼저 이야기하냐면요, 핀테크라는 게 IT 사업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핀테크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기존 결제 시스템에 비해 더욱 간편한 방식을 지향하는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과 10년 전 전자상거래를 어떻게 했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건네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았죠. 여기서 카드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것이고,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료 차원에서 결제를 했을 때 카드사의 경우 일정 수수료를 챙깁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더 간편한 결제가 없을까? 더 나아가 핸드폰으로 바로 결제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해주고자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려면 당연히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겠죠. 이 애플리케이션 누가 만들어요? IT 기업이죠. 대형 SNS 회사들도 여기에 발맞춰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만듭니다. 애플페이, 카카오페이, 라인페이, 알리페이, 페이팔, 아마존 윌릿 등 다양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등장하게 됩니다. 접근성 높은 플랫폼과 간편하고 손쉬운 결제 시스템의 융합, 핀테크는 현재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의 특징은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핀테크를 이용하는 다수의 고객들을 통한 빅데이터로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광고라던가 소비 성향 및 패턴 등을 분석하여 다른 사업으로 더욱더 확장시켜줄 수 있어요. 이처럼 핀테크는 다른 사업과의 융합이 손쉽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핀테크는 모바일 플랫폼 발전으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금융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미래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상품들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의 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IT공학부 IoT 전공 최교수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IoT 전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IT 공학부에는 4개의 전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IoT 전공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전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시간에는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인지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은 여러분들이 가정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있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이제 직접 이 스위치를 켜고 끄고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 그 가전기기들을 켜고 끄고 하는 그 기술들이 가능해지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IoT가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이나 이제 간단한 가전기기 위주로 이렇게 그 통신이 되고 또 조정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IoT라는 건 결국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는 모든 전자제품들 뿐만이 아니고, 또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실제로 인터넷으로 연결된 그런 어떤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연결된 사물들끼리도 사실 서로 통신이 가능한 그런 어떤 개념이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로 이제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제 가전제품 여러 가지, 이제 에어컨이나 가전기기들, 또 스마트폰 통해서 이런 모든 기기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또 컨트롤이 가능해지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이제 여러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 이런 IoT가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제 응용이 되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이 울리면 자동으로 이제 커튼이 열리고, 또 이제 커피 머신에서 커피가 자동으로 내려오고, 욕실에는 온수가 데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로 이런 IoT를 통해서 이제 가능하게 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응용 분야가 많이 생기고, 결국은 이제 IoT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일반적인 기기와 또 센서의 어떤 결합이 되는 그런 그 기술이 되는데, 일반적인 기기란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전기기, TV,
또 커피 머신, 우리가 이제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기계들이 되고, 또 이 기계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정보값이 되었을 때 이 기계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어떤 그 이런 센서 그 기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이런 센서를 통해서 그 수집한 정보들을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고, 이런 서버에 그 정보들을 분석해서 이 기기들을 동작시키는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IoT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예를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7가지 이제 대표적인 기술로 이제 압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부 소개된 그런 기술도 있지만, 여기에 많은 이제 기술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구현해내야 할 그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일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그 다가와 있는 기술로는 보면 바이오메트릭 시스템이라 그래서 인체 그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기기들을 동작시키는 뭐 그런 그 기술이 되겠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이제 쉽게 접하면서도 실제로 이런 IoT 기술이라고 또 느끼지 못하는 어떤 분야의 그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 실생활에 이제 아주 이제 깊숙이 벌써 IoT라는 기술이 들어와 있고, 또 하나는 이 스마트 이리게이션 시스템, 스마트 관계 시스템, 물을 주고 또 환기를 시키고 습도를 맞추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간단한 어떤 그 스마트 그 기계들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가 일정 부분 이상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이제 농장의 어떤 환경들을 조절하게 되는 뭐 이런 기본적인 그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결국 우리 농업에 지금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서 이런 분들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그 나오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보시면 좋겠고,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그 관련된 그런 기술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시큐리티 카메라라 그래서, 근데 그 지금은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생체 정보를 직접 입력해서 이제 그 문을 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얼굴 인식이나 또 다른 그 기술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접촉을 하거나 이제 강제적인 어떤 그 정보 입력 없이 실제로 이제 문이 열릴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술들,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얼굴 인식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또 기술들도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많이 더 이제 응용 분야로 또 공부를 해야 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처음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스마트 홈, 이제 가정에 여러 가지 이제 가전 기기들이 많이 있고, 또 이 기기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편리하게 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 기술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전부 이런 IoT의 기본 기술들을 이용해서 응용하는 우리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 가정에 뭐 이런 기술을 한두 개 좀 다들 이렇게 뭐 알건 모르건 또 이제 사용하고 계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제 그 도시로 전체로 확장이 되어서 도시의 여러 부분들, 또 건물을 관리하고 또 도로 교통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또 그 기술들이 확대되어서 또 스마트 시티 아니면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응용 분야도 또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런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심 있는 그 부분들 찾아서 이렇게 하면 또 여러 분야에서 또 많은 일들을 더 감당할 수 있겠다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런 응용 분야가 앞으로도 더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여러분들도 그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젤다 오카리나 그 가정 관리 시스템이라 그래서 실제로 뭐 오카리나 연주를 통해서 뭐 이런 그 가전기기나 여러 가지 이제 집안의 어떤 환경들을 또 제어하는 그런 기술들, 재미난 기술들도 이렇게 그 소개되고 있는데,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이 이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기술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자비스라고 뭐 인공지능을 겸비한 이제 가정에서 사람들을 도와서 이렇게 그 편리하게 해주는 자비 시스템이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이런 내용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뭐 이 내용들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Good morning, Jarvis. Good morning, Mark. It's Saturday, so you only have 5 meetings. Room temperature is set to a cool 68 degrees. Earlier this year, I started building a simple AI to help run our home. I talked to Jarvis using this app I built. It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to understand me and figure out what to do. Max woke up a few minutes ago. I'm entertaining her. All right, let's go check on it.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기술들이 결국은 그 디바이스들이나 센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서 또 우리가 원하는 기계들을 동작시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간들의 어떤 간섭이나 이런 직접적인 어떤 그 컨트롤 없이 이제 이 기계들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뭐 그런 형태의 어떤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그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된 그 기기들이 뭐 이제 전 세계 인구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되었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올해 2021년, 2025년 정도 되면 뭐 이런 그 IoT 숫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많이 그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 IT 공학부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 이런 부분들을 그 감안해서 이렇게 하시면 뭐 아주 그 전망이 밝은 분야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또 학부장으로서 IoT 전공 주임 교수로서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 더 많은 그 재밌는 그 공부들을 하면서 또 많은 또 결과들도 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